네, 안녕하세요. 2020년 9월 16일 수요일 별이 빛나는 밤에 책 읽어주는 남자 별밤 책남입니다. 오늘은 죽은 후 시작되는 특별한 심판 베르나르 베르베르 심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 별밤 책남에게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제1막 천국 도착, 제2막 지난 생의 대차 대조표, 제3막 다음 생을 위한 준비 옮긴 이의 말. 등장인물 피고인 아나톨 피숑, 피고인 측 변호사 카롤린, 검사 베르트랑, 재판장 가브리엘. 무대 커튼 2개가 무대를 세 구역으로 나누고 있다. 왼쪽에는 책상 3개가 비스듬히 놓여 있는데 가운데 책상이 제일 높다. 붉은색 테피스트리를 배경으로 한쪽에 심장, 다른 쪽에 기타를 올린 저울을 손에 들고 있는 대천사의 조각상이 보인다. 무대 가운데에는 검은 배경에 흰 스크린이 있다. 앞에는 법정 가로대가, 뒤로는 다이빙대가 보인다. 무대 오른쪽에는 진짜 구름처럼 그려진 배경이 보인다. 제1막 천국 도착 프롤로그. 남녀 외과 의사 간호사 아나톨 피숑. 불 꺼진 스크린. 아나톨 가운데 스크린이 켜진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풍경. 수술실로 옮겨진 아나톨의 모습이 보인다. 마취 후 긴급 수술이 시작된다. 모든 조치와 동작이 다급하게 이루어진다. 외과 의사들의 손놀림이 바쁘다. 한 명이 수술 부위를 절개하고 다른 한 명이 그를 보조한다. 옆에서 간호사가 수술 도구를 건넨다. 금속 물체가 수술용 트레이에 떨어지는 소리. 남자 외과 의사 극도로 긴장해서 간호사 빨리 핀셋이랑 메스. 심전독의 비품이 들린다. 여자 외과 의사 이게 될 리가 있나? 내가 말했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빨리 봉합해야지. 여기 터지네. 관이 터지는 소리. 거봐 내가 뭘 했어? 남자 외과 의사 핀셋 하나 더. 그리고 여기 좀 닦아줘요. 간호사 구르륵거리는 소리. 여기 부글부글 하는 거 보이죠? 닦아달라고 했잖아요. 네이마도 좀. 땀이 떨어지잖아요. 이거야 원. 일요일에 먹고 남은 카술레도 아니고 속이 메스꺼리네. 됐어요. 그건 내가 할게요. 비품이 느려진다. 여자 외과 의사 안 된다니까. 될 턱이 없어. 다 망친 거야. 남자 외과 의사 입 좀 다물어 모니크. 입 좀. 여자 외과 의사 오케이. 하지만 내 말이 맞을 테니 두고 봐. 난 분명히 경고했어. 조르즈 여기 절제부터 해야 한다고 말이야. 이거 사방에서 줄줄 흐르네. 네 폐암이 떠나는 모양이야. 남자 외과 의사 그만해 모니크 그만. 간호사가 왔다 갔다 뛰어다닌다. 남자 의사가 손목시계를 내려다보더니 수술 장갑을 벗는다. 남자 외과 의사 갑자기 차분해지며 좋아. 다들 내 탓을 하네. 나도 의욕이 없어. 없는 날이야. 여자 외과 의사 그래 오늘 컨디션이 영 안 좋아 보이긴 해. 남자 외과 의사 어쨌든 내 35시간 근무는 끝났어. 5분 전부터 휴가를 끌어다 쓰는 중이야. 이 폐암을 더 붙들어 보겠다면 그건 네 자유야 모니크. 네 자유라고. 여자 외과 의사 뭐야 무슨 일 있어? 남자 의사가 수술용 마스크를 벗으며 한숨을 내쉰다. 남자 외과 의사 별일 아냐. 프랑스 아주가 크루시벨로 갈 가방을 싸놓고 기다려서 그래. 문 앞에서 열받아 씩씩거리고 있을 거야. 늦게 가면 난리 날걸? 여자 의사도 쓰고 있던 수술용 마스크를 벗는다. 여자 외과 의사 8월 한복판에 크루시벨에 간다고? 남자 외과 의사 뭐 골프나 치다 오려고. 프랑스 아주가 골프 광이잖아. 크루시벨에서 기막힌 골프 코스를 찾았거든. 여름에 끝내줘. 사람도 없고. 여자 외과 의사 핸디캡 몇이야? 남자 외과 의사 24. 왜 너도 좀 쳐? 여자 외과 의사 치지. 치기는 그럭저럭. 남자 외과 의사 핸디캡 몇인데? 여자 외과 의사 4? 남자 외과 의사 무슨 4? 여자 외과 의사 핸디캡 4. 남자 외과 의사 아니 지금 핸디캡 4로 치면서 그동안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단 말이야? 갑자기 다시 비품이 울린다. 삐 여자 외과 의사 어라? 폐암이 돌아오잖아. 하 맷집 좋네.
혹시 또 알아? 이 여자 의사가 이름을 생각해내려고 애쓴다. 간호사 차트를 들여다보며 피숑, 아나톨 피숑이에요. 잠시 머뭇거리던 남자 의사가 한숨과 함께 신호를 보낸다. 두 의사가 환자에게 다시 전기 충격을 가하고 나서 동작을 멈춘다. 기계가 비품을 발산한다. 그들이 황급히 조치를 취해보지만 들쭉날쭉 들리던 삐 소리의 간격이 점차 길어진다. 여자 외과의사. 불쌍한 아나톨 피숑, 어쩌다 휴가철 절정인 8월 15일에 수술을 받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남자 외과의사. 어차피 폐암에 기적을 기대하는 건 무리야. 이 멍청이가 애초에 담배를 피우지 말았어야지. 비품의 간격이 갈수록 더 길어진다. 의사 중 하나가 아나톨의 맥박을 잰다. 여자 외과의사. 잠깐만 조르주. 봐봐. 맥박이 느리긴 느려도 잡히긴 해.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남자 외과의사. 아니, 난 더 이상 의욕이 없어. 여자 외과의사. 너무하네. 남자 외과의사. 간호사, 이 양반 냉동고에 넣을 준비 좀 해줘요. 여자 외과의사. 혹시 또 모르지? 남자 외과의사. 설마 쿠르슈벨에 갔다 와서 소생술을 시도해보라는 건 아니지? 여자 외과의사. 안 될 것도 없잖아? 남자 외과의사. 나 참. 오케이, 뭐든 마음대로 해. 젠장. 간호사, 내 골프 가방 어디다 뒀어요? 간호사! 남자 의사가 나가버린다. 혼자 남은 여자 의사가 몸을 숙여 아나톨을 내려다본다. 여자 외과의사.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영혼은 어디 있는지 궁금하네요. 암전. 제1장 아나톨 카롤린. 무대 오른쪽에 불이 들어온다. 바닥에 기계가 뿜어내는 연기가 깔려있다. 아나톨. 고통을 견디다 못해. 아! 사이. 아나톨 놀라며. 사이. 아나톨. 안도하는 표정을 짓더니 신이 나서. 하하. 갑자기 크게 웃는다. 하하. 성공했어. 내가 살아있어. 살아있다고. 잘 됐어. 여자 한 명, 즉 카롤린이 캐노피 커튼이 늘어뜨려져 있는 병원 침대를 밀고 등장한다. 그녀가 커튼을 젖히자 파자마 차림의 60세 남자 아나톨이 보인다. 그는 침대에 앉아 환한 표정으로 몸 여기저기를 만지고 있다. 카롤린이 침대 밑에서 두툼한 서리뭉치를 꺼내든다. 아나톨. 휴, 실패할까봐 얼마나 무서웠는지. 카롤린. 다 잘 됐어요. 피정씨, 모든 게 잘 됐어요. 긴장 푸세요. 아나톨. 휴, 여기 와 있는 것만으로도 한시름 놨어요. 수술이 잘못될까봐 얼마나 벌벌 떨었는지. 하마터면 죽을 수도 있었다니까요. 카롤린. 보시다시피 다 잘 됐어요. 당신의 문제들이 없어졌어요, 피숑씨. 아나톨. 맞아요. 몸 상태가 최상으로 느껴질 정도예요. 카롤린. 여기선 항상 그래요. 아나톨. 링거주사, 인공호흡기, 삽관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잖아요. 믿기지 않아요. 카롤린. 좋으시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아나톨. 아제미안 교수는 어디 있어요? 카롤린. 아제미안 교수는 바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피숑씨, 교수가 당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아나톨. 그런데 당신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새로 왔어요? 카롤린. 제가 새로운 게 아니라 당신이 새로운 체계에 온 거예요. 아나톨. 여전히 아제미안 교수의 암병동인 건 맞죠? 카롤린. 일종의 별관 같은 것이라고 해두죠. 아나톨. 병행하는 건가요? 카롤린. 연장으로 보면 돼요. 아나톨의 시선이 커튼 사이로 얼핏 보이는 스크린으로 향한다. 아나톨. 그런데 저건 뭐죠? 텔레비전? 카롤린. 네, 영화를 상영하는 대형 스크린이죠. 아나톨이 일어나 침대 가장자리에 앉는다. 그가 목을 요리조리 돌려보고 팔을 뻗어보고 몸 구석구석을 만져본다. 아나톨. 저기 놀랍게 들리겠지만 지금 내 컨디션은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데도 아제미안 교수는 마지막 희망이었던 이 수술의 집도를 망설였죠. 지금도 그가 내게 했던 말이 기억나요. 오른쪽 폐를 절제하는 수술은 러시아 룰렛과 똑같아요. 성공할 확률은 6분의 1, 심지어 날씨나 운세 같은 지극히 사소한 요인들에 좌우되기도 해요 라고 했죠. 카롤린. 그래, 오늘 당신의 운세는 뭐였어요? 아나톨. 뜬금없는 말이었는데 놀라움으로 가득한 긴 여행을 준비하세요 라나 뭐라나. 그래도 나쁜 얘기는 전혀 없었어요. 카롤린.
운이 참 좋네요, 피숑씨. 아나톨, 이쪽을 조그마한 친구들조차 고위험 수술이라고 했어요. 한 친구는 심지어 네 경우에 수술을 하는 건 집착일 뿐이야. 미안한 말이지만 넌 가망 없어 라고 말하더군요. 카롤린, 그 친구는 당신이 얼마나 단단한 사람인지 몰랐던 거죠. 아나톨, 지금 내 모습을 친구들이 보면 뭐라고 할까? 그 멍청이들. 카롤린은 어깨를 으쓱하고 나서 무대 가운데를 향해 몸을 돌린다. 스크린을 쳐다보기가 두려운 기색이다. 카롤린, 억지로 동감하는 척하며 맞아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나톨, 한껏 들떠서 게다가 대박, 대성공이잖아요. 저기 거짓말이 아니라 조금 과장하면 말이죠. 폐가 양쪽 다 있었을 때보다 한쪽만 있는 지금이 훨씬 숨쉬기 편한 것 같아요. 카롤린, 실컷 누리세요, 피숑씨. 아나톨이 숨을 크게 들이쉰다. 아나톨, 펄펄 날겠다니까요. 산책이나 바깥바람 쐬는 건 문제도 아니겠어요. 마음 같아선 조금 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카롤린, 그건 아닐 거예요. 아니에요. 당장은 아니에요. 아나톨, 시선을 멀리 두면서 와, 잠깐만요. 이제 생각이 나네. 와, 마취라는 게 있잖아요. 정말 끝내줘요. 카롤린, 마취를 처음 해보셨나봐요, 피숑씨. 아나톨, 네, 그런데 진짜 좋더라고요. 여태껏 마약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마취를 해보고 나니까 아주 쿨한 경험을 놓치고 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카롤린, 에이,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아니에요. 피숑씨, 마약은 쿨하지 않아요. 장담할 수 있어요. 아나톨, 모르핀이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마취 덕에 기막힌 꿈을 꿨어요. 환상적이고 끝내준 멋진 우주여행을 했죠. 허공에 터널 하나가 딱 떠있는 걸로 꿈이 시작됐어요. 카롤린이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인다. 카롤린, 터널 끝에 빛이 보였죠? 아나톨, 맞아요. 환한 빛이 마치 나를 끌어당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나는 한 마리 새처럼 공간 속을 날았고 주위에는 카롤린, 투명한 존재들이 있었죠? 아나톨, 맞아요. 바로 그랬어요. 다 함께 날아가다가 우리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있는 은하의 중심에 도착했어요. 카롤린, 소용돌이가 푸른빛을 띠고 가장자리에는 별가루가 뿌려져 있었죠? 아나톨, 그래요. 푸른색. 그 안으로 모두 날아 들어갔죠. 그러고는 빛을 향해 나아갔어요. 카롤린, 산이 하나 솟아있는 하얀 들판이 나올 때까지요? 들판에 강줄기가 흐르고 강가에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죠? 아나톨, 맞아요. 당신이 말한 그대로예요. 어떻게 아는 거죠? 카롤린, 당신 같은 경우가 다 그렇거든요. 특히나 오른쪽 폐를 절제할 때. 아나톨, 아, 그런가요? 마취제의 부작용이에요? 카롤린,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아나톨, 하여튼 환상적이었어요. 무리 속에서 유명인들을 아주 많이 봤어요. 카롤린, 아주 트렌디한 장소니까. 아나톨, 믿기진 않겠지만 이름을 틀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메릴린 먼로와 존 레넌, 지미 핸드릭스, 아인슈타인을 봤어요. 모여서 담소를 나누고 있더군요. 하지만 나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앞질러 나갔어요. 카롤린, 그러다가 하얀 미로에 도착했죠? 아닌가요? 아나톨, 정확해요. 하얗고 거대한 미로에 수없이 많은 복도와 문이 있었어요. 문이 수백 개는 됐죠. 나는 어떤 숫자가 쓰인 문 앞에서 멈췄어요. 숫자를 떠올리려고 애쓴다. 뭐였더라? 카롤린이 소리를 똑바로 들어 보여준다. 103-683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온다. 카롤린, 103-683? 아나톨, 놀라며, 맞아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카롤린, 순전히 우연이에요. 아나톨이 그녀를 의심의 눈초리로 빤히 쳐다보다가 다시 말을 잇는다. 아나톨, 문을 밀고 들어갔더니 이거랑 비슷한 침대가 하나 있었어요. 피로가 몰려오는 것 같아 누웠더니 지금 이 상태네요. 최고의 컨디션으로 잠이 깼어요. 그나저나 언제 나가게 될까요? 카롤린, 아직 몇 가지 절차가 좀 남았어요, 피숑씨. 아나톨, 내 의료보험증이랑 개인공제보험 정보는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나머지 서류는 다 나중에 우편으로 보내줘요. 카롤린, 보험? 그거 어디 거였죠? 아나톨, 성견지명 보험사요.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사랑니와 합금 보철 보험이 되는 데는 거기뿐이에요. 동종요법과 침치료 모발이식까지 보장되죠. 실용적이지 않아요? 카롤린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그런데다가 어리바리한 보험 담당자를 만났어요. 계산을 잘못해 기초 보장 가격에 프리미엄 보장 혜택을 받게 해주더군요. 카롤린, 그렇군요. 그런 보험에 들어있으면 삶이 더 이상 두려울 게 없겠네요. 아나톨이 주변을 휘 한번 둘러본다. 아나톨, 인테리어가 아주 근사하네요. 카롤린, 항상 인기가 있더군요. 구름이란 게 고전적이면서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죠. 아나톨, 여기 오니까 좋네요. 이전에는 4인실이었거든요. 할아버지 한 명은 코골이가 심하고 할머니 한 명은 어찌나 큰 소리로 통화를 하든지 애 하나는 또 새벽 2시까지 비디오 게임을 해대질 않나. 한마디로 지옥이었죠. 카롤린, 찡그리면서 피숑씨. 아나톨, 있는 그대로 말한 거예요. 안 그래도 아파 죽겠는데 병원에서 그렇게 시달리려고 세금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주위를 둘러보면서 이런 멋진 1인실을 쓸 수 있게 된 건 분명히 내 보험 덕일 거예요. 카롤린, 그럴 수 있겠네요. 피숑씨, 그럴 수 있겠어요. 아나톨이 베개와 매트리스 밑에 손을 넣어보더니 카롤린을 빤히 쳐다본다. 그가 망설이다 입을 연다. 아나톨, 내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게 뭔지 알아요? 카롤린, 아니요? 아나톨, 뜨겁고 부드럽고 몸이 떨리고 신음소리가 새어나오죠. 입으로 하는데 이게 말이죠. 불량한 짓이기도 해요. 카롤린, 알고 싶지 않은 듯, 피숑씨. 아나톨, 뭐요? 담배 말인데. 카롤린, 여기는 금연이에요. 과거에 담배가 당신한테 득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나톨, 금연주의자들이 나한테 죄의식을 불어넣는 바람에 암이 생겼어요. 그 나쁜 놈들한테 속아 넘어갈 뻔했던 걸 생각하면. 카롤린, 40년간 매일 하루 3갑씩 피운 게 당신 상태와 무관하지 않을 거예요. 아나톨, 그럴 리가. 이중 필터로 된 멘톨 담배만 피웠단 말이에요. 카롤린, 그게 더 해로워요. 피숑씨, 더 해롭다고요. 같은 약에 니코틴을 얻기 위해 2배 더 빨았을 테니까. 아나톨, 공공병원에 오면 이래서 불편하다니까. 직원들이 바른 소리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지는 것 같아요. 사람을 애 취급하면서 말이야. 하긴 파자마 차림에 침대에 누워 죽이나 먹고 남이 대신 몸을 닦아주고 베이비 파우더를 발라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러다 보면. 카롤린, 당신이 자초한 상황이에요. 피숑씨. 아나톨,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이봐요, 난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나이는 지났어요. 아제메양 교수는 어디 있어요? 그녀가 그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준다. 카롤린, 쉬고 계세요. 피숑씨. 데리러 올게요.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가 보살펴 드릴 테니까. 우린 오롯이 당신한테만 관심을 쏟을 거예요. 알쏭달쏭한 말투로 그 어느 때보다 그녀가 침대에 캐노피를 친다. 그리고 나서 짜증 섞인 한숨을 내뱉는다. 오늘의 책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책으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별밤 책남에게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디 행복한 하루 되시고 오늘도 사랑하세요.